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한마디를 시킬 거예요. 저는 어느 분야에 있는 누구입니다 라는 것만 말할 거예요. 무슨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해볼래요? 여기 언니 팀부터 이렇게 갈게요. 여기가 애기거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 산업 분야에 있는 네, 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자, 여러분 표정들을 다 보셔야 돼. 지금 한마디 두 마디에서 어떤 인상인가를 지금 느끼는 거예요. 이게 단 거야. 씨의 마음은 더 몰라. 우리는 지금 제 마음 아무도 모를걸요. 저도 내 마음이 맨날 수시로 변하거든요. 저도 제 마음을 못 쫓아가요. 그러면 표현만 상대한테 닿는 거예요. 자, 또 옆으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동산 금융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게 노력하는 게 티가 났냐면 좌우를 놓치지 않고 아이 컨택 하려고. 그럼 그거 자세만 보더라도 너무 한쪽만 얘기하면 안 되지, 여기도 배려해야지 막 이런 게 보여요. 살짝 발 떨고 이렇게 떨고 여기는 또 아까 경직되고 표정이 걔가 미소를 약간 떠야 돼요. 안녕하세요. 정치 무슨 분야에 누구 뭐 이렇게 얘가 약간 미소를 떠야 상대는 저 사람이 나랑 분리되지 않고 친근하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돼요. 만약에 제가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강민정입니다. 이게 무심한 게 아니라 무례하게 태도가 보여질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강민정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듯 음성을 던지고 약간의 미소를 떼야 그게 무례하지 않게 표현되는 이해되시죠? 서비스는 이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강민정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런 게 서비스죠. 이렇게 얕아지라는 소리가 아니고 불친절을 거두라는.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적당한 친절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바로 할 때 바로 온도를 높여야 돼요. 미친 듯이 그냥 꼿꼿듯이 웃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깐 인트로로 우리가 어떤 성격으로 보이는가를 좀 나눌 건데, 자, 저를 그냥 봤을 사람이 있고 저랑 오늘 처음 보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밖에서 저분 누군가 하고 들어왔다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분이 어떤 성격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성격 같아요, 저? 뭔가 파악하기 되게 어려운데 뭔가 자기 관리 되게 잘하시고 어떤 요소에서 그걸 봤을까요? 우리가 그게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보여야 돼. 자기 관리가 잘 돼 있을 것 같은 거는 똑바른 말투 때문에, 정확한 발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스피치 학원 강사시다 보니까 되게 자기 말투를 교정하는 데 되게 힘쓰셨을 것 같고,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되게 잘 되실 것 같다는. 이거는 이제 내 직분으로 추측한 것까지 간 거죠.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막 하이톤의 발성을 안 쓰고 막 이렇게 한다면 자기 관리가 잘 됐다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쇼호스처럼 막 이렇게 높게 얘기한다면. 그죠? 그러면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형적인 요소랑 직업을 추리한 능력이 같이 온 것 같아요. 오케이. 또 들어볼게요. 저를 어떻게 봤어요? 왜? 무엇 때문에? 이거를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성격은요, 구체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말의 태도에서 보인다는 거죠. 생각보다. 어떻게 봤어요? 저는 선생님께서 말을 똑부러지게 잘하시는 모습을 보고 성격도 똑부러지실 것 같고, 그리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프로페셔널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거 아마 말투랑 어조를 보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상담밖에 안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는 걸 들은 것도 아니고 연역을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말투랑 이미지에서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 다큐 실험들을 보면 말의 능력, 업무 능력, 그 사람의 인성 능력, 성격 능력 다 같이 한 테마로 측정이 돼요. 놀랍죠? 그게 심리적 요소들이에요. 어떻게 느꼈어요? 성격이 좀 명확하시고 그리고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일에 대한 자부심은 어디서 또 느꼈을까요? 뭔가 전달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이 느껴지고 이론적 배경을 이야기하시는데 가볍게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얻었어요. 그 내용적인 거를 같이 바라보는 성향이 있고 두 분은 그 다음에 표현적인 거가 무시가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누군가가 읽지 않아요. 제가 충청도 아버지 분이어서 정이 굉장히 많아요. 약점이에요. 약점. 양띠의 약점이에요. 양띠거든요. 약간 순하고 많이 믿어. 그래서 햇님 씨가 늘 쌤 그러다 사기당해 막 이렇게 나한테 사람 좀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일 것 같죠? 분석 잘할 것 같죠? 하면 해요. 단서를 알고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에이 설마 그러겠어 이러고 넘어가요 사실은. 근데 그 유한 성격은 많이 안 보여요 사실. 제가 이 말투랑 이걸 쓴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진짜 내적 상태,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MBTI는 사실 신뢰성이 별로 좋은 지수는 아니에요. 근데 버크만이라고 외국의 월마트나 이런 데서 신입사원들이 다 검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외향적이어 보여요? 내향적이어 보여요? 거의 외향적으로 보죠. 근데 저는 검사를 하면 사회적 행동이 외향적이고요. 실제 제 성격은 내향이에요. 아티스트의 끝이에요. 왜냐면 저도 뉴욕에서 미술을 했기 때문에 원래 예술가 기질이 원래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집에 가면 말 안 하고 고양이랑 안 나오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사회화를 한 거예요. 근데 사회화 하는 동안 이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쌤답게 안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답게 살려면 나는 돈이 더 많아요. 어떻게 돈이 더 많아야 되냐면 기브앤테이크를 하거나 가서 학과장을 맞추고 제가 대학 강의를 하거나 그거에 맞는 행위들을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요? 제가 병원 짓고 의사 다 부르고 학교 짓고 선생님 다 쓰고 그죠? 일하시는 분들 다 쓰고 섬에서 혼자 살면서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을 때는 내 마음껏 살 수가 있는데 사회에 나와서 학문 가치를 알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양성을 하고 그러면 누군가에게 응당한 그 태도를 갖춰야 되잖아요. 사회화된 인간이면. 그래서 저도 사회화된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지표를 딱 극단적 지표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냐면 나 불행한 건가? 이렇게 나답게 못 사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요. 근데 저는 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관계가 유형화돼서 잘 보여요. 아, 이 정도 단서에서는 이 정도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은 이게 마음의 문제까지 볼 수 있겠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왜 제가 성격이 내향적인데 외향적인 듯 살지만 왜 이 삶이 그래도 행복하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관계에 대한 지혜가 레퍼런스가 많이 쌓이고 분명히 그게 맞는 형태로 이제 많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관계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많이 안 소비하는 정도의 레퍼런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50대, 60대, 70이 돼서 아 나는 관계가 필요 없는 것 같아. 친구가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때 이제 독고다이 할 때 있잖아요. 나 친구 이제 더 필요 없어. 지금 친구만 한두 명만. 근데 그들이 떠나면 그러면 윗사람은 아플 거고 옆사람은 누울 거란 말이죠. 얘 눕고 나 눕고 왔다 갔다 눕고 얘 먼저 가고 나 조금 있다 나 가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대화 능력은 위로 향하는 게 아니고 밑으로 더 향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삶 자체가. 그래서 죽음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연륜이나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거야. 이 고등학생과 내가 사람 대 사람으로 그냥 만나고 이 친구랑 내가 대화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원래 삶에 필요한데 그것도 이제 죽음학을 좀 바라보면 그때 시선이 밑으로 이제 내려가.